판다에서 그 데이터를 읽어서 저장하는 부분들 살펴볼게요. 일단 그 판다스의 가장 중요한 자료 구조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결국은 다양한 자료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로딩을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자료들은 어떤 것들인가 보면, 맨 처음에 그 파이썬의 리스트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여기 리스트는 뭐 그 1차원 형태의 리스트뿐만 아니라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가능하죠. 두 번째는 딕셔너리가 가능합니다. 딕셔너리는 키하고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하고 밸류죠. 그래서 이 키는 이 컬럼의 이름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파이썬의 딕셔너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어레이가 있습니다.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다차원 어레이가 있는데요. 얘도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인수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도 기존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이 데이터 프레임 기존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도 여기에 입력으로 인수로 제공해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료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파일에서 자료를 읽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은, 파일들은, 일단 이제 CSV 파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엑셀 파일도 가능합니다. 엑셀 파일도 가능하고. 그래서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데는 사실은 한 개의 펑션만 사용하시면 돼요. 한 개의 내장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CSV 파일이 로컬에 있는 게 아니라 원격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JSON 파일도 원격에 있을 수 있는데요. 얘를 이제 URL 형태로 제공받아서 얘를 읽은 다음에 얘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가 내부 그 파이썬에 있는 그 내부에 파이썬 프로그램 내에 있는 그 자료 객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을 읽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격에 있는 리모트에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 점 read 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CSV 파일을 읽겠다 그러면 이렇게 CSV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read CSV라고 하는 게 이제 함수인데요. 내장 함수인데 요 내장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파일명을 주시면 되겠죠. 파일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주시면 파일 이름을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내가 현재의 데이터 프레임을 파일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내가 파일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CSV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점 to 하고 CSV 이렇게 하고 파일 이름을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템프 CSV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읽는 것도 위에 있는 것처럼 템프 CSV 이렇게 읽어 오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살펴봤습니다. 결국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데이터를 로딩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저장도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읽기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CS 확장자를 잠깐 보시면 확장자가 사실은 CSV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컴마로 분리되는 파일인데 얘는 이제 엑셀에서 읽으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이름이 되는 거죠. 각각의 그 컬럼들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실제 여기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료를 잠깐 보니까 이게 테이블이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이죠.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은 아마도 이게 그 작곡가인 것 같아요. 작곡가인 것 같고요. 이게 싱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어. 그룹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음악에 대한 장르가 있고요. 장르가 있고, 세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그 음악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하거나 스트리밍 받는 데서 얻은 이게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들었는가 사람 이름 수가 나오는 거죠. 그 구독자 수죠, 리슨 들었던 청취자 수죠. 청취자 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몇 개를 얘가 실질적으로 들었는가. 사실은 여기 보면 이 앨범에는 여러 곡이 수록될 수 있으니까 몇 개의 음악, 몇 개의 곡들을 들었는가에 대한 정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CSV 파일인데 얘를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렇게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다스, 여기 판다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임포트를 할 때 임포트 판다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임포트 판다스 s pd 이렇게 하셨으면 이 부분에 판다스 대신에 pd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판다스가 제공하는 이제 함수가 여기 있는 것처럼 read csv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일명을 쓰면 돼요. 파일명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파일명을 쓰실 때는 경로명이기 때문에 현재 프로그램과 같은 위치에 여기는 파일을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읽어보시면 자,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건 뭡니까? 얘는 자, 뭐다? 인덱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네 개의 로, 행,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네 개의 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실제 이제 어떻게 한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에다 저장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아티스트를 읽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deft 한 다음에 뭐 아티스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어요. df 한 다음에 아티스트. 그러면 얘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에 따른 특정한 컬럼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df 한 다음에 플레이어를 할까요? 플레이어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게 요 컬럼들에 있는 모든 것을 얻어오면서 얘에 대한 평균도 얻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뭐 최고값, 최대값 이런 통계적인 값들 같은 것도 자 처리가 아주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과 같이 일단 판다스에서 대표적인 자료 형식인 CSV 파일들 읽는 거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아까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 보면 여러 개의 컬럼이 있었어요. 여러 개의 컬럼이 있는데 여러 개의 이 컬럼으로 이 데이터 프레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특정한 컬럼만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df 한 다음에 브래킷 한 다음에 여는 브래킷하고 닫는 브래킷에다가 내가 얻어오고 싶은 컬럼의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df 한 다음에 아티스트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 방식보다는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 생성되어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컬럼에 대한 열을 얻어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 다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아티스트 여기다 저장할 수 있겠죠. 그럼 얘도 사실은 뭐다?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바로 전에 이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였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네 개의 자료하고 여기 네 개의 컬럼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아티스트, 두 번째가 장르, 세 번째가 뭐 리스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플레이어인데 이 네 개인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읽어오겠다는 거죠. 몇 개의 로우만, 몇 개의 행만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여기 인덱스가 어떻게 돼요? 1, 2, 0, 1, 2, 3 이렇게 네 개였는데 그 중에서 두 개만 얻어오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 3, 2, 두 개의 두 줄만 얻어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1 시작줄, 그 다음에 여기가 마지막 줄인데 얘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과 2번 줄을 얻어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두 줄을 얻어오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내가 두 줄 중에서 내가 뭐만 얻어오고 싶냐면 아티스트만 얻어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먼저 뭘 해요? 로우를 지정하고, 행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열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많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행렬을 지정할 때, 2차원 매트릭스, 2차원이죠. 매트릭스, 행과 열로 돼 있을 때, 특정한 것을 얻어오고 싶다. 그러면 지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금 두 번째부터 세 번째죠. 왜냐면 이게 1, 2니까. 그래서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두 줄에 대해서 두 줄을 얻어온 다음에 그 중에서 뭐만 얻어오는 거야? 이게 아티스트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아티스트야. 그 중에서 아티스트만 얻어오는 거야. 이 컬럼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게 아티스트 컬럼. 이렇게 얻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아마도 0, 1, 2 잠깐만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렇죠? 요게 아니고 여기 두 컬럼만 얻어오게 되겠죠. 1, 2 한 다음에 아티스트 이렇게 얻어오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현재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한 행을 얻어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얻어온 행에서 다시 컬럼만 다시 추출하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습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할 것은 뭐냐면 자료는 여기 있어요. GitHub에 올린 자료예요. GitHub에 올린 자료인데 GitHub에 보면 오픈 퍼블릭 오픈 API 밑에 pandas csv read 파이썬 파일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어디서 얻은 자료냐면 얘는 이제 기상청에서 얻어왔어요. 기상청에서 얻어왔고요. 그냥 기상청 얻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얻은 자료고 얘를 지금 읽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판다스 임포트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try except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파일명이 잘못됐거나 그러면 이제 예외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읽어와가지고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df.head라고 하는 건데 이 df.head를 하게 되면 전체 자료 중에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중에서 5개만 맨 앞에 있는 5개만 일단 가져와요. 그래 보니까 자, 얘는 인덱스니까 얘는 뭐니? 얘가 이제 컬럼 이고요. 얘도 컬럼. 그다음에 얘가 밸류야. 얘가 밸류. 세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판다스에서 데이터 읽어오는 거 지금 리드 CSV 가지고 해서 읽어오는 거 좀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예제네요. 이거는 뭐냐면 아트 퀄리티 UCI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공개된 데이터예요. 공개된 데이터. 이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GitHub에 해당되는 위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파일도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separate가 이제 세미콜론이잖아요. 그래서 한 줄의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한 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읽어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읽으면 이렇게 자, 앞에 있는 5개만 일단 살펴보는 거죠. 얘는 지금 아마 16개 컬럼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16개 컬럼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컬럼 값들이 쭉 읽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들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미세먼지처럼 실제 그 대기 상태, 공기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값들입니다. 이게 이제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자, CO2는 잘 아실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읽어오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료를 읽을 때 CSV 파일을 읽을 때는 read CSV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다가 파일명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명과 현재 파이썬 파일은 같은 폴더에다 놓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전에 보셨던 건데, 지금, 바로 전에 보셨던 이제 그 기상청 자료예요. 기상청 자료. 그렇죠? 기상청 자료인데, 기상청 자료를 일단 읽어서 지금 여기 DF에다 놨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이다. 근데 얘를 내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자, 다른 이름을 뭘로 저장해? CSV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 때, 이렇게 toCSV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장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new underbar template.csv 저장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 저장할 때 좀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인코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깨지거나 그럴 경우가 이게 자료가 이제 그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코딩에서 문자 세트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UTF-8로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